자, 10분 클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클립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까다로운 지문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해당 지문에 대한 부분적으로 틀린 지문들을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린 단순히 학교론 단순히 60점만 넘기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가르칠 때는 언제나 100점 만점을 목표로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물론 80점이 만점이겠지만요.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분양가 규제. 맞죠? 돈 제대로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돈이 안 됩니다. 선분양. 선분양에도 돈을 미리 받아요. 맞죠?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돈이 안 돼서 질이 안 좋을 거고, 선분양은 뭐예요? 돈을 미리 받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을 리가 없겠죠. 품질은 저하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지.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와 선분양 제도의 품질이 저하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앞에 건 돈이 안 되니까. 뒤에 건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그거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게 탄력, 비탄력 나왔는데 밑에다가 뭐 부담한다고요? 뭐 부담한다? 조세 부담한다. 그럼 문제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인 거예요. 그러면 전가라는 말은 떠넘긴다는 거고 귀착이라는 말은 결국 누가 하냐는 건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요거 봐야 되죠. 요거. 맞죠? 왜요? 전가 귀착 나오면 수, 비수. 즉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을 많이 한다. 그러면 누구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공급자 나와야 되겠지. 공급자. 근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건 맞는데 맞죠? 근데 어떻게 탄력적이라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죠. 공급자 전부 부담. 이게 답이겠네요. 뒤에 읽어보죠. 부가시 토지 소유자. 얘가 뭔데요? 공급자. 맞죠?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는 지문.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을 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문을 이렇게 뜯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는 저와 함께 계속 연습하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어요. 맞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대. 근데 야, 너 팔았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 라고 얘기했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우리는 그 얘기하죠. 야, 팔아가지고 세금 내는데 다 내겠다. 그쵸?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안 판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격은 상승한다고. 지가는 뭐예요? 상승해야 되겠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양도소득세 많이 내 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내기 바쁘겠다. 나 안 팔아 하겠죠. 그럼 뭐예요? 공급 감소.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죠?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시장론에 학자가 18명 등장하고 정책론에 학자가 딱 한 분 등장하죠. 헨리 조지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발전하는데 왜 가난은 끊이지 않는가라는 얘기하는 건데요. 진보와 빈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만으로서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토지세 말고 다른 조세는 철폐하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준비해둔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가지. 뭐가 있죠? 종부세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재산세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금액이 큰 게 뭐예요? 보통 금액이 종부세가 크죠? 그러면 큰 금액은 나라에 내요? 해당 지역에 내요? 나라에 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국세, 보유과세이고 누진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되셨죠? 그래서 뭐다 보유 관련 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가 더 큰 금액이고 통상적으로 그 큰 금액은 어디에? 나라에 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종부세 많이 낸다고 혹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렸죠. 왜? 건물주라니까. 아시겠죠? 나중에 공인중개 사무 차리면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꼭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나왔어요. 높을 경우 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지문 좀 어렵죠?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엇과 연관하여? 레버리지라는 것과 관련하여 나왔을 때 지분 수익률이 있고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요. 저당 수익률이 있을 때 내 돈을 통해서 번 지분 수익률이 클 경우 요거는 뭐예요? 정의 레버리지. 즉 뭐예요? 돈을 완전히 많이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그럼 뭐다? 저당 수익률. 요거 반대인 경우에는 뭐예요? 무슨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문 다시 읽어봅시다.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지분 수익률은 뭐예요? 내 돈 넣어서 번 돈. 저당 수익률은 뭐예요? 돈을 빌려준 은행이 버는 돈. 그래서 저당 수익률의 동의어로서 뭐 씁니까? 금리나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랑 똑같은 단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요거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그대로.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 그쵸?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소리죠.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 저당 수익률. 맞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맞죠?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분 수익률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당연히 하락하겠지. 봐봐. 이미 지금 뭐다? 금리가 제일 높다고요. 이자율 제일 높아요.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돈 빌리면 작살나요. 그럼 뭐요? 당연히 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지. 왜? 금리가 높은데 돈 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 수익률, 내 돈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틀린 지문입니다. 8번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그쵸?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에서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실제 은행에서 가서 비율을 조사해보면 한 70%가 뭐요? 변동.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 뭐가? 금리 상승 시기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맞는 지문이죠. 잘 보세요. 자, 내가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한테 몇 프로로? 3% 돈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이자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 5%, 6%대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얘한테 3%로 변하지 않게 빌려줬는데 지금 빌려주면 얼만데? 5%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손해예요? 2%에 3%만큼 손해죠. 우린 그거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8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9번입니다.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나왔어요. 무위험률의 하락은 뭐?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 위, 험, 율 더하기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맞죠?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 예금과 국공채,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러면 무위험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9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10번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나왔죠? 요구 수익률은 뭐다?
소환의 수익률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 우리 뭐라 그런다? 기회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투자를 채택했으니까 요거 수익률은 포기했네요. 왜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거 수익률보다 컸으니까 선택해서 투자 채택하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뭐라 그런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는 예상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고 사전적 수익률이다. 요거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정의할 때 세 가지 뭐?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투자 채택되는 조건을 잘 보아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수익률 편, 하나는 뭐? 가치 편. 수익률 편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가 채택되고요. 가치 편에서는 투자 가치가 뭐보다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가 채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앞에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뭐 같은 소리다? 맞죠? 맞아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된다며 뭐보다? 기대 수익률. 맞아, 틀려요? 틀렸지. 어떻게 고쳐야 되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뭐 작아야 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커야 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지문이 다 만만치 않은 지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문들 잘 분석해 두신다면 특히나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론적 내용 나온 거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값지게 합격해 봅시다. 다음 주에 오늘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